네, 여러분, 그러면 이미지 센서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 보도록 하죠. 저희가 이 빛을 일렉트리컬 차지로 바꿔주면서 일렉트리컬 차지를 다시 커런트 형태로 바꿔줘서 이 값을 이제 일렉트로닉 시그널로 변경을 해주는 이제 센서를 이미지 센서라고 하죠. 그래서 차지 커플드 디바이스와 컴플리멘터리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 이미지 센서가 존재하죠.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휴대폰에 들어가는 카메라는 대부분 시무스 이미지 센서를 이용해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해도 이제 무방하죠. 그래서 시무스 이미지 센서를 이용해서 만든다. CCD 센서는 이제 모든 픽셀이 제한된 노드를 통해서 바뀌어진다. 바꿔지는 거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되고, 시무스 센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당연히 차지해서 볼테이지로 바뀌어지고, 그리고 이 센서는 뭐 앰플리파이어를 포함하는 센서, 그리고 노이즈 커렉션, 디지털라이제이션 서킷을 포함하는 회로로 이제 칩 아웃풋 디지털 빛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센서를 다음과 같은 형태로 구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센서의 값을 위와 같은 형태로 저희가 구현을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포토다이오드를 이용을 해서 이제 시모스 이미지 센서를 구현을 할 수가 있죠. 이미지 센서는 다음과 같이 여러 개의 센서가 존재를 하죠. 여러 가지 센서가 존재를 하면 각각에 들어오는 픽셀에서 이제 빛은 직진성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그 픽셀이 이제 각각의 색에 따라서 이 포톤 에너지가 다르겠죠. 그래서 포톤 에너지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픽셀에서 들어오는 에너지를 취합을 해서 이 값을 이제 에너지의 값을 이제 이미지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미지 센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이 이제 이 컬럼으로 다 연결이 되죠. 컬럼으로 연결이 되면 저희가 이 연결된 컬럼의 값이 ADC와 연결이 됩니다. 이게 ADC가 연결이 되고, 이 ADC를 통해서 이 아날로그 신호가 들어오면 디지털로 바꿔주는 거죠. 디지털 신호로 변경을 시켜주게 되죠. 변경을 시켜주고, 그래서 포토 다이오드가 이와 같이 구현이 되면 여기에 트랜지스터를 이제 구현을 해서 하나의 픽셀로 만들어준다. 하나의 픽셀로 만들어주고, 이 픽셀 하나하나를 다 각각 연결을 해서 이제 저희가 이미지 센서를 구현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ADC의 값을 다음과 같이 이제 리드할 수 있는 이제 값으로 표현을 해주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값을 각각 값의 버퍼에 저장을 해준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 값을 저장을 해주고 그 값을 이제 출력으로 디지털 쪽으로 보내서 디지털 쪽으로 보낸 출력을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메모리 쪽으로 저장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메모리 쪽으로 저장을 해줘서 이제 그 값을 신호로 보내주는 경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메모리 쪽에 이 이미지의 값을 사진으로 변경을 해서 저장을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과 같이 시모스 이미지 센서는 이와 같은 형태로 이제 구현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하웨이나 삼성이나 이제 아이폰이나 다음과 같이 이미지 센서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얘기했던 것처럼 소니 같은 경우
여러분이 사용한 아이폰 XS 같은 경우, S10 같은 경우에는 삼성 자체적으로 만든 이제 이미지 센서를 사용을 하죠. 그런데 내년에는 화웨이도 삼성 이미지 센서를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삼성 이미지 센서가 이제 화질이 높기 때문에 삼성 이미지 센서를 사용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지 센서에 대한 간략한 동작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배웠던 내용은 여러분들이 공부한 책에 있을 거고, 다음으로 저희가 레이더 센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더 센서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이 레이더 센서는 주변에서 이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집이나 이제 출근길 그리고 일하는 곳에서 레이더 센서가 많이 있죠. 다음과 같이 레이더 센서를 이용을 해서 이제 사물을 탐지해서 이제 뭐 외부 침입자가 있는지 없는지 시큐리티로 활용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가장 많이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다음과 같이 자동차죠. 그래서 자동차에서는 다음과 같이 레이더 센서를 이용해서 물체를 탐지를 하는 거죠. 탐지를 하는데 사용을 한다. 그래서 자율주행의 테슬라 같은 자동차에 레이저 센서와 이미지 센서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물류창고에도 레이더 센서가 적용이 돼서 이제 자동화 시스템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을 더 이제 편안하게, 안전하게 더 그린 라이프를 만들어준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가로등 같은 경우에도 이미 이제 레이더 센서 등을 이용을 해서 이제 사물이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차가 다니지 않으면 가로등을 오프시킬 수 있겠죠. 차가 다니면 가로등을 켜내고,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더 이제 그린 라이프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더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분들이 거의 2차 세계대전 에 처음 사용이 됐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이더를 이용을 하면 이제 물체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 같은 거에 이 안테나가 이렇게 뺑뺑뺑 돌아가는 안테나를 본 적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레이더다. 그리고 저희가 공항 같은 곳에서도 이제 비행기가 오는 거를 탐지를 하죠. 그리고 비행기에는 다 레이더가 달려 있어서 이제 주변에 비행기가 존재하는지 등을 레이더를 이용해서 탐지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2차 세계대전에서 이제 항공모함하고 각각 비행기가 있죠. 이 비행기에 레이더가 존재하게 되면 나의 물체가 어디 있는지 탐지할 수가 있죠. 그래서 레이저 기술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특히나 군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죠. 군 같은 데서는 이제 레이더를 이용을 해서 다른 사람의 물체를 탐지할 수도 있고 혹은 레이더를 이용해서 이제 교란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다양한 방면의 레이더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레이더는 라디오 액션 앤 레인징의 약자입니다. 레인징이라고 하는 거는 거리가 얼마가 되는지, 그리고 액션이라는 거는 사물이 어디 있는지. 그래서 초창기에 어느 거리에 어떤 사물이 있다를 찾기 위해서 레이더를 많이 사용을 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화 같은 거 보면 이제 이 디스플레이, 동그란 디스플레이에 이 표가 이렇게 뺑뺑 돌아가면서 사물이 어디에 있다고 이렇게 찍히는 걸 영화에서 본 적이 있죠. 이게 레이더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배가 있으면 이 배 맨 위에 안테나가 이제 뺑뺑뺑 돌면서 주변에 어떤 사물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안테나가 돌아가면서
어떤 주변에 어떤 사물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멀리서 물체가 다가오면 점점 다가오는 모양이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다음과 같이 디텍션과 레인징 위주로 사용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레이더는 요즘의 레이더는 사물의 존재, 이제 방향, 그리고 거리, 스피드까지 다 디텍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피드건에 있죠. 스피드건이 가장 이제 많이 활용되는 레이더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피드건 같은 경우는 X밴드의 주파수 한 10기가 대역 정도 되는 주파수를 이용을 해서 어떤 사물의 속도를 측정을 할 수 있는 레이더가 스피드건이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스마트홈 오토매틱 오프닝 시스템 물체 인식을 하는 거죠. 홈 빌딩 오토메이션, 메디컬에서도 이제 사람의 심박을 측정할 때도 레이더를 이용해서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이 뛰면 심장이 수축했다가 커졌다 하는 특성을 레이더로 디텍션할 수가 있고, 또 호흡을 할 때 여러분들이 호흡을 할 때 이제 횡격막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죠. 그런 원리를 호흡도 디텍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콥터나 홈과 가드닝, 그리고 인더스트리얼 오토메이션, 로보틱스, 스마트 팩토리, 라이트닝 같은 어플리케이션에 저희가 레이더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가장 큰 어플리케이션 중에 하나가 이제 자율주행이 되겠죠. 레이더가 무슨 일을 하고 얘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죠. 레이더는 보통 RF 웨이브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C밴드, X밴드, X밴드, Q밴드 이런 레이더들이 있죠. 이런 레이더들은 대부분 이제 군용으로 많이 사용했던 레이더들입니다. 그런 레이더들인데 이 RF 웨이브를 사용을 한다. 그래서 이 RF 웨이브는 이제 타겟을 디텍션을 하는데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알고리즘의 특성에 따라서 타겟을 디텍션을 한다든지 거리나 위치나 앵글은 어느 정도에 있는지를 디텍션할 수가 있다. 그리고 저희가 무브먼트, 벨로시티, 스피드, 디스턴스, 레인지, 디스턴스나 앵글 오브 어라이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체가 어느 앵글에 있다 하는 것 등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라디오 프리퀀시 RF 에너지가 이제 신호를 다음과 같이 신호를 쏩니다. 그러면 상당히 큰 신호를 다음과 같이 송신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신호를 송신을 하게 되면 이 신호를 맞고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 신호가 맞고 돌아와서 다음과 같이 이 신호가 IF 신호로 이제 받게 되면 이 IF 신호를 이용해서 저희가 센서 레벨을 프로세싱을 합니다. 그래서 시그널 프로세싱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이와 같이 송신된 신호가 이제 메아리처럼 에코가 돌아오는데 이 리플렉트된 에코를 저희가 탐지를 해서 이제 방향과 거리와 사물을 탐지하는 거죠. 그래서 타겟과 이제 디텍션과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을 한 다음에 타겟을 저희가 트래킹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타겟이 무엇인지 분류를 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프로세싱을 한 다음에 이제 서버의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레이더가 동작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어떤 신호를 보내고 받아서 그 신호를 이제 프로세싱을 한다. 그런데 신호를 보낼 때도 이 신호를 싱글톤으로 보내냐 아니면 주파수를 변경시키면서 보내냐 함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얻을 수 있는 데이터들이 달라진다. 그러면
레이더 시스템의 베이직 오버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게 하나의 레이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차량용 레이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다음과 같이 여기 인피니온 칩이 있죠. 인피니온 회사가 이제 이 차량용 레이더 관련된 칩을 만드는 아주 유명한 회사 중에 하나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트랜스미터와 리시버는 다음과 같은 칩을 이용해서 구현이 됐죠. 그래서 트랜스미터와 리시버가 이제 RF 신호를 생성하기 위해서 트랜스미터가 사용이 되고요. RF 신호가 이제 어떤 특정 신호가 생성이 되고, 이제 이 생성된 신호를 다음과 같이 RF로 송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안테나입니다. 그래서 안테나를 이용해서 송신을 하죠. 송신된 신호를 이제 리시버를 통해서 수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물이 있으면 안테나를 통해서 신호가 왔고 다시 리시버로 들어오겠죠. 리시버로 들어와서 신호를 다시 수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리시버 신호를 우리가 낮은 주파수의 신호로 바꿔주게 됩니다. 바꿔주게 되고, 이 값을 바꿔주고 나서 저희가 이 일렉트리컬 시그널에 대한 시그널 프로세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 받은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거리나 스피드나 앵글 같은 정보를 신호로부터 추출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안테나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휴대폰을 사용할 때 예전에는 막 안테나를 뽑고 사용을 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그것들이 안테나고,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휴대폰을 뜯게 되면 안테나들이 이제 작게 휴대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일렉트리컬 에너지를 이제 엘렉트로매그네틱 에너지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안테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웨이브가 전달이 된다. 웨이브 프로파게이션에 대한 내용을 전자기학 시간이나 마이크로파 시간에 배웠을 수도 있는데,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들이 안테나다. 그래서 안테나는 여러분들 일렉트리컬 에너지를 일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레이더를 동작시키기 위해서는 저희가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 필요합니다. 이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은 저희가 레이더에 다음과 같이 프로세싱을 하는 거죠. 그래서 프로세싱을 제공을 해서 이 프로세싱을 통해서 저희가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와 같은 정보를 얻어내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통해서 얻어내는 거고, 레이더와 함께 이제 GUI를 이용해서 이제 인터랙션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GUI를 이용하면 레이더를 이용해서 사물을 스캔을 하면 다음과 같은 어떤 특정 거리에 다음과 같은 사물이 있다 하는 것을 표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영화에서 여러분이 봤던 것처럼 구종처럼 다음과 같이 반이 돌아가면서 사물을 표시해주는 걸 저희가 GUI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레이더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레이더는 저희가 보통은 도플러 레이더, 여러분의 도플러 이펙트를 들어봤죠. 여러분들 도플러 이펙트는 어떤 저희가 주파수를 보내고 받는데 이제 어떤 사물이 다가오는 경우, 멀리 가는 경우 저희가 보낸 주파수와 받는 주파수의 차이를 저희가 도플러 이펙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싱글톤을 이용을 해서 컨티뉴어스 웨이브라는 거는 싱글톤이죠. 그래서 한 톤의 주파수를 보내서 받는 경우 저희가 도플러 레이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는 프리퀀트 시프트 킹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주파수가
시프트 되는 거죠. 그래서 주파수가 바뀌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다른 방법은 저희가 frequency modulated continuous wave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FMCW 레이더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frequency가 continuous wave인데 frequency가 modulation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왜 얘기하겠지만 주파수가 다음과 같이 계속 바뀌는 거죠. 이 바뀌는 기능을 이용해서 저희가 레이더를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과 같이 주로 세 가지의 레이더의 타입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세 가지 레이더 타입을 이용을 하게 되면 도플러 레이더 같은 경우는 물체가 움직이는지 속도는 얼마인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FSK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디스턴스가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디스턴스는 무빙 타겟만 디스턴스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FMCW를 사용을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디스턴스는 무빙 타겟과 이제 스탠딩 타겟 둘 다 확인할 수가 있겠고, 이제 스탠딩 타겟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프리젠스 어떤 물체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자동차에는 대부분 FMCW 레이더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알고리즘의 복잡도가 증가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이제 코스트도 당연히 이제 많이 들겠고 전력 소모 같은 경우도 더 많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 건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무브먼트나 벨로시티나 디스턴스, 프리젠스 같은 경우는 얼마의 레졸루션이 필요하냐. 그래서 레졸루션은 뭐 1m 간격의 물체만 인식하면 된다. 혹은 뭐 1cm의 물체도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 스펙가 달라지겠죠. 이러한 스펙들을 저희가 이제 이러한 스펙들에 따라서 이제 이 FMCW에서 밴드위스나 출력 파워나 이런 하드웨어 스펙들이 달라지게 되고 알고리즘은 얼마나 복잡하냐 하에 따라서 그에 따른 이제 성능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레이더에서는 알고리즘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또한 저희가 이 하드웨어를 구현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과 같이 프리퀀시를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마이크로웨이브 같은 경우는 2.4기가 이런 걸 많이 사용하죠. 그러면 웨이브랭스가 12.5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LTE 어드밴스드는 다음과 같이 낮은 주파수, 6기가 이하의 주파수, 5G 주파수가 사용이 되죠. 28기가나 9기가 이런 주파수도 5G 주파수가 사용이 되고, 이제 주파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웨이브랭스는 짧아진다라고 볼 수 있고, UWB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3.3cm 정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24GHz 이제 오토모티브 24GHz의 주파수가 사용되는 레이더는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가면 차의 사이드 미러에 요즘에 이제 차가 옆에 지나가면 불빛이 들어오죠. 이제 그러한 어플리케이션에 다음과 같이 24기가 주파수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24기가 주파수가 이 옆 차선과 이 옆 차선에 차가 있는지 없는지를 디텍션을 해주는 거죠. 그런 주파수가 24기가 주파수이고, 그리고 77기가 주파수. 77기가 주파수는 저희가 자동차가 있으면 다음과 같이 앞에 사물이 있는지 없는지, 롱레인지, 미디움 레인지 등의 앞에 사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는데 다음과 같은 77기가 대역의 주파수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300MHz에서 300GHz까지의 주파수를 대부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안테나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 웨이브랭스가 작아질수록 안테나 사이즈는 작아진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 레인지나 디스턴스 리콰이어먼트도 주파수가 올라가면 출력 파워가 낮아지기 때문에 주파수가 낮을수록 이제 저희가 디텍션 할 수 있는 거리는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이제 레졸루션 같은 경우는 주파수가 높을수록 레졸루션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어플리케이션 등에 활용이 된다. 주파수가 높아지면 77GHz는 자동차에서 사용되는 상당히 높은 주파수죠. 그러면 웨이브랭스가 작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웨이브랭스가 작아지게 되면 레졸루션과 어큐러시가 증가한다 라고 저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시간부터 레이더 센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 레이더 센서는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레이더 센서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수고했습니다.